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합과학 지구환경변화와 인간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들 들어봤습니다. 지구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진다 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지구온난화라는 제목으로 볼 건데요. 자,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를 해요. 온실 효과가 나타날 거야.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근데 그 온실 효과가 더 강해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지구온난화는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한대. 이때 이 온실기체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온실기체? 이산화탄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수증기도 있고요. 그리고 메테인 같은 것들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실기체들의 양이 증가를 해요.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더라. 상승하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온실기체에 대해서 볼게요. 금방 위에서도 설명했는데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같은 기체들입니다. 원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방출하지 못하고 중간에 재흡수돼서 다시 지구 쪽으로 내보내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한대.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방출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재방출을 하는 거죠. 지구 표면으로. 잘 흡수하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일으켜요. 효과를 잘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수증기 있습니다. 그죠? H2O 기체 상태 수증기 있고요. 물 아니고 수증기여야 돼. 그리고 이산화탄소 있고요. 메테인 있어요. 이런 것들. 뭐 산화이질소라고 했어요. N2O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산화이질소 N2O.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존, O3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클로로플로로탄소라고 해서 이거는 뭐지? CFC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온실기체에 될 거고요. 자, 온실기체 중에서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기체가 이산화탄소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기체가 무엇일까요? 이거다, 그치? 뭐라고 했다? 이산화탄소다라는 거, 그치?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다라고 알면 되고요.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CO2 농도가 증가하면은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농도랑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하는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 그래프로 나올 거예요. 그래프로 나올 건데 그래프 분석하게 되면 이 내용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이 증가하더라. 언제?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많이 증가한다라는 것들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구온난화의 원인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라고 나와 있어. 얘가 되게 중요해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산업혁명 이후에 뭐를 많이 사용을 하냐면은 화석 연료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화석 연료 사용량이 급증하게 된다.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자, 얘가 중요한 거죠. 화석 연료 사용량이 급증하더라. 그래서 이 화석 연료가 주 성분이 탄소와 수소 성분이야. 탄소와 수소 성분.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하면은, 연소를 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고? 이산화탄소라든가 수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기체를 많이 내뿜어내더라 라는 거. 급증하면서 뭐가? CO2 농도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얘만 일어났을 때 이산화탄소만 제거시켜주면 되는데 동시에 뭔가 같이 일어나. 그래서 과도한 산림 벌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요, 나무를 없애는 거죠. 벌목, 벌채 이런 것들 나무를 없애요. 그럼 나무를 없애기 때문에 광합성 양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과도한 산림 벌채는 광합성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야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다라는 거고요. 가축 사육이 있습니다. 가축 사용하면은요, 가축 사육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 그러니까 가축들이 빵구 끼고 이런 것들이야. 메테인 가스라든가 트름 할 때 나오는 가스들, 그리고 얘네들이 호흡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들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온실기체로 나타나더라라는 거. 그래서 온실기체 농도 얘네들 때문에 증가하더라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볼 건데요. 세 번째.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볼 겁니다.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져요.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야. 해수면 높이가 상승합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일단 빙하가 녹아서 상승하는 경우 있어. 빙하가 녹아서 상승을 해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의 부피가 온도 때문에 물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은 빙하의 융해, 녹아서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해수의 바닷물의 열팽창,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열팽창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 저지대가 침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저지대의 침수, 물에 잠겨. 해안 지역이 물에 잠기는 현상들 일어나고요. 그리고 생활 공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육지 면적이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기 때문에 생활 면적이 줄어들고 그리고 식물이 생산할 수 있는 면적들도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 보면 되고요. 두 번째, 기상이변 현상들이 나타난다. 뒤쪽에서 쭉 설명할 거야, 이거 기상이변 현상들은. 그래서 수온이 상승하면서 강수량과 증발량이 변하여 집중, 후, 홍수, 가뭄 등의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폭풍, 해일이나 대규모 태풍이 발생을 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수온이 상승해. 그래서 강수량과 증발량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가뭄, 홍수, 태풍, 지진, 해일 등등등 다양한 형태의 기상이변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생태계가 변한대.
원래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을 때, 온도가 좀 낮을 때 추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살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낮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멸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의 생물종 증가로 생물 다양성이 낮아진다. 생물이 멸종을 해요. 그래서 종 다양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라는 거, 불안정해진다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뭐가 나와 있다? 해양 산성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어, 그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용해가 돼요. 그러면은 물속에서 뭐가 돼? 탄산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탄산이온 형태의 산성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속에 있던 칼슘 이온 같은 것들이 탄산이온과 결합을 해서 뭐한다? 앙금이 생성이 되죠.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칼슘 이온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조개 껍데기나 산호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기타 나와 있습니다. 말라리아나 댕기열과 같은 질병의 발생 지역이 확대된다. 얘네들은 열대 지역에서만 발생했던 질병인데 지구온난화에서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점점점 확대된다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할게요. 육지 면적이 감소를 해. 그러면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광합성량이 감소하죠.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알면 되고요. 자, 네 번째 나오는 내용 볼게요. 한반도의 지구온난화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다, 그치? 한반도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볼게요. 기후변화 경향성부터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알면 돼요. 지구온난화의 원인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온이 상승하고 있더라라는 거. 20세기에 우리나라 평균 기온 상승률. 자, 20세기 보자. 20세기에 우리나라에서의 평균 기온 상승률이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 상승률의 몇 배? 2배나 높더라. 그만큼 빠르게 기온이 상승한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 라는 거고요. 최근 30년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난 최근 30년간 80년대 초부터 2020년대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평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더라라는 거. 자, 이렇게 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대기 중에 뭐가 온실기체의 양이 급증하였기 때문이죠.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온실기체의 양이 급증한 이유는 뭘까? 왜?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야.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일어나면서 공장이 많아지고요. 자동차의 수도 많아지고요. 집에서 난방이라든가 하는 비율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온실기체 양이 급증하더라라는 것들 알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하고 전체 지구상의 기온변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기온이 높아지고 있더라.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더라. 라는 것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들 나오는데요. 얘네들 그래프 비교하는 것들, 기후변화 그래프 비교하는 것들 책에 있는 내용 보면서 조금 봐요.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기온 변화 그래프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 상승률보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래프에 이런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영향 볼 거예요. 자,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들을 볼 수 있는가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는 뭘 볼 수 있냐면 아열대 기후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였단 말이야. 근데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온도가 좀 더 높아져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아열대 기후가 점점점 어느 쪽으로 추운 지역이 북쪽으로 확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절의 길이가 변하더라라는 거. 여름이 길어지고요. 겨울이 짧아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절의 길이가 변하더라. 세 번째는 봄꽃의 개화 시기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개화 시기가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꽃이 피더라라는 것 알면 되고요.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기 때문에 차가운 곳에서 살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농작물의 재배지가 변합니다. 그리고 어종이 변합니다. 한류성 어종에서 난류성 어종으로. 그래서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게 되더라. 따뜻해지니까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영향 이렇게 봤어요. 자, 그리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내용 정도 될까요? 지구온난화. 마지막 내용이네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내용 볼게요. 자, 지구온난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결과는 이거예요. 결과는 뭐다? 온실 기체의 배출량을 줄인다라는 거죠. 얘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는 거. 자, 이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 하면 된다고요?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면 돼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적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면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하는 거죠. 지금은 뭐 수소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태양열, 태양광 에너지 이런 것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최대한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이산화탄소를 제거시켜줘야 돼. 광합성을 하게 되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없어질 거예요. 숲의 면적을 늘립니다. 숲의 면적을 늘려서 광합성량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온실기체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협약에 가입을 하고요. 국제협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국제적인 노력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유엔기후변화협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파리협정, 파리협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내용 있으니까 거기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구온난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온난화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지구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온난화 영향과 한반도 우리나라에서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5가지 정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